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요즘 MBTI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노력도 절약한다는 이 팁입니다. 게으르고 싶어서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얼마 전에 막내 MBTI가 궁금해서 검사해 보자고 했더니 귀찮아서 안 한대요. 그런데 학교 프린트를 보니 MBTI 검사지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영어로 하신 것 같았어요. 오 하면서 보니 저희 막내는 인프피였어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어머, 딱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피가 100%라는 거. 여러분 피 100% 보셨나요? 도대체 얼마나 게으른 걸까요?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안 나와.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제 피 성향도 강한데 아들은 진짜 최강 빌런이에요. 이런 아들을 데리고 우리나라 입시를 어찌 치르라는 건지.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 피극강인 아들을 위해 가성비 입시 로드맵을 짜봤습니다. 우등생 버전도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봉사, 교내대회, 자율동아리. 버릴게요. 예전엔 봉사 시간으로 대학을 가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 후엔 어떤 봉사를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경쟁률 치열한 의료 봉사를 하려고 광클릭에 실패하면 후원금을 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봉사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신 외 학업 역량을 드러내기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웠던 교내 경시 대회 안 나가도 됩니다. 진짜냐고요? 진짜예요. 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검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이 뜨는데요. 여기서 고등학교용 생기부 기재 요령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볼게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이라고 돼 있죠? 아래를 보면 수상 경력 역시 대입 미반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미반영이라는 의미는 생기부에는 기재는 하되 대입 자료로 대학으로 보내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대학에서 받지 않으니 사정 자료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3, 현 고2부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하는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목고와 일반고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가 꽤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저희는 일반고 진학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범생 버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성적도 꽤 잘 나오고 성실한 편이다. 그러면 학교 봉사에서 한 활동 내용과 느낀 점을 잘 기록해뒀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생기부 기록할 거 가져와라 할 때 내시면 되겠어요. 혹은 학교에 따라 봉사 후 감상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내용을 알차게 잘 적으시면 됩니다. 저도 혹시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기록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닌 경우 아무 소용이 없지요. 다음은 교내대회. 교내대회가 많이 없어졌지만 모범생이라면 추천합니다. 탐구 보고서 대회 등에서 수상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무조건 버리는데 동아리는 저는 안 버릴게요. 동아리만큼 가성비 좋은 게 없어요. 어차피 교육과정 안에 구성돼 있어 빠질 수도 없거니와 일반고에서도 꽤 기록을 잘 해주니까요. 내 아이가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고 속해만 있어도 몇 줄은 그냥 적힙니다. 모범생이라면 뭔가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면을 보이면 더 좋겠죠? 주제 연구 시 깊이 있게 파고들면 좋을 것 같아요. K 모범생 정말 힘들겠네요. 두 번째, 독서. 버릴게요. 생기부 기재 요령으로 돌아가서 검색에 독서를 넣어보세요. 생기부 기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아리송한 것들은 찾아보시고 기록해 주셔요. 쭉 볼게요. 도서명 저자 형식으로 입력한다. 여기 있네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 학교 진학 시 대입을 말하는 거죠.
독서 활동 상황은 제공하지 않음. 미반영이라는 거죠. 독서 버릴게요. 사실 독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대입에서는 미반영되지만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키워주고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되죠. 또 교과와 관련해서 한 독서 활동은 새 특으로 기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시 공학적 측면에서는 버리는 게 낫죠. 중3부터는 책으로 독해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어서 독해력을 키우는 게 가성비가 낮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몇몇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2 이하라면 책 읽어야죠. 중1이라면 더 읽어야 해요. 중1은 고교 학점제 대상이어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생 버전 로드맵 역시 책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읽기보다는 교과 관련 주제의 책을 골라 읽는 것이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수행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세특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진짜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많이 읽히세요. 이런 학생 싫어하는 대학 없어요. 다만 내신 먼저 챙기고요. 세 번째, 자율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해당되는데요. 생기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즉 교과 성적 나오는 부분 앞에 이런 형식으로 학년별로 적히게 됩니다. 흔히들 자동 봉진으로 얘기합니다. 자율활동은 이런 걸 입력한다고 하네요. 뒤에 보면 임원활동도 자치활동으로 자율활동에 기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이 잡히시죠? 다시 90페이지로 가면 진로활동은 이런 거래요. 진로 희망사항은 상급 학교에 제공되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죠? 이건 참 잘 됐다 싶어요. 아이들이 진로를 잘 모르기도 하고 현재 진로가 있더라도 바뀌기도 해요. 물론 진로가 바뀌면 바뀐 이유를 잘 드러내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시용 진로라는 말도 있고요. 진로를 강요당하는 듯한 느낌? 아무튼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주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인데요. 보통 복부시죠. 입사관님들은 같은 고교에서 지원한 아이들을 쭉 화면에 띄워놓고 중복되는 글귀는 아예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샤이한 데다 게으른 내 아이는 복부 그 이상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버리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아이만 키웠던 건 아니잖아요. 저희 큰애 생기부를 보면 30페이지예요. 보이시죠?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내신이 발목을 잡은 거죠. 닥치고 내신입니다. 학종 가능성 있는 성실한 모범생이라면 그러면 한 문장이라도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뭘 느꼈는지 선생님께서 아시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후속 활동으로 독서나 보고서를 연결한다면 금상첨화죠. 저는 아무래도 이상적인 부모는 못 될 듯해요.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운을 북돋워주는 대신 이것부터 버려! 뭐 이런 로드맵을 짜고 있으니까요. 요즘 애들은 하면 된다가 아니라 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욕심내서 모든 걸 하려다가 잘 안 되는 순간 모든 걸 내려놓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적당히 부하가 걸리도록 엄마가 적절히 쳐내주는 게 어떨까요? 저는 네 5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도 버릴 각오를 하는데요. 다음 편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다음 편이 더 중요해요. 중간엔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